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기출의 재구성 모의고사 3회 시험 미리 다 보셨죠? 시간 안에 보는 훈련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번 주는 지방직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중이었고요. 그다음 그 당시에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들은 난도가 좀 있었던 문제는 가야 관련 문제하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2년에 정말 여러분 이거는 문제 이런 문제 꼭 나와야 되죠. 안 죽은 의사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까다로웠고 나머지는 여러분 난이도 중의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오늘 이 모의고사 3에서 여러분이 꼭 갖고 가셔야 될 것은 이 주제들입니다. 특히 뭐 선사시대 여러분 다 맞추셨겠지만 정치사에서 열세 문제 나왔는데 요런 주제들 있잖아요. 요 나왔던 요런 주제들 같이 보실까요? 관련 문제, 그다음에 지중학, 신문학 요런 주제들을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늘 여러분 좀 피드백을 좀 강하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 메모하고 가십시오. 오늘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었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 패턴이 뭐예요? 선사시대는 유물이 제시되고 이 시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승배 찌르게. 자, 구석기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구석기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자, 벼농사 짓기 시작했다. 이거는 청동기 모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나무로 만든 농기구는 사실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석기 때부터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썼어요. 단지 현존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부터 계속 썼겠지 뭐. 나무 농기구는. 그래서 어쨌든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 자, 나무로 만든 농기구 사용. 이런 건 청동기 모습이죠. 자, 붉은 간토기. 자, 이것도 조그맣게 하면 청동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거치무늬 거울을 사용했고 당연히 여러분 제사도 지냈고 자, 의식을 거행하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선생님 거치무늬 거울이 제기용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의 목에다가 거치무늬 거울을 걸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치무늬 거울을 사용했고 자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청동기 특징이죠. 그 다음에 반다조칼 자 빈지자분들 자 손으로 한번 반다조칼 자 이용해 보십시오. 다들 자 이삭 자르는 모습 한번 하고 계시죠? 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는 신석기였고요. 자 눌러찍기 자 이거는 신석기 톡이고 가락바퀴 뼈반을 이용해서 옷이나 금을 만들었다. 당연히 신석기니까 자 맞는 것은 니은하고 자 리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갖고 가실 거. 요게 여러분 지방직 문제에 다시 또 변형됐었는데 자 특히 요거 승배찌르개가 구석기 전기냐 구석기 후기냐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자 주먹도끼 어디에 해당해요?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먹찌르개 어디에요? 네, 전기예요.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 구석기 후기라는 거 전기 후기 구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고리 교재에서 유적지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대표 유적지 꼭 확인하십시오. 철기까지는 안 가도 돼. 그러나 신석 자 여기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 꼭 여러분 유적지 대표 유적지 확인하고 하세요. 2번입니다. 자, 이 나라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야. 자, 키워드 이렇게 잡으셨죠? 이 나라는 사만의 종족이래. 자, 지금 고령의 때 이미 끝났네요. 자, 사만, 만, 진안, 그리고 변안이 있었어. 자, 만에서 나중에 백제가 나와. 진안에서 신라가 나와. 자, 변안에서 가야가 나오는데 육가의 연맹이고 가야 중에 정말 강조했던 거. 자, 김해의 금강가야. 그리고 고령의 대가야. 요 두 개는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만의 종족이었대. 현재는 고령의 때. 그러면 바로 대가야인 거죠. 그러면 자, 대가야와 관련돼서 자, 이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낸 선지였어요.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한 것은 성왕이었죠. 자, 대가야가 물론 자, 백제 성왕과 한편돼서 관산성 전투에 참여했지만 가야왕이 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울릉도 정복한 것은 신라 지중왕이고 자, 한때 발전할 때는 전라도 동부 지역까지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가 가야가 특히 여기가 대가야가 여기 있었는데 한동안 발전할 동안 이쪽에 즉 전라도 동쪽 지역 이쪽을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도와서 자 낙동강 지역에 진출한 왜구를 격퇴했던 것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가야 한번 보고 갈 거고요. 자, 연결고리 10페이지 펼쳐볼게요. 그 중에 여러분 특히 가야와 관계되어서 요게 전쟁사잖아. 자, 10페이지 내용은 특히 여기 자 고구려, 자 백제 신라 그리고 요도표가 여기가 가야였어요. 가야는 무조건 자 금강가야하고 여러분 대가야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특히 여기 김해 금강가야, 자 지도 좀 보세요. 자 고령의 대가야. 그래서 여러분 자 3세기는 김해 금강가가 중심이었고 5세부터는 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는 대가로 가게 되는데 특히 자 6세기 그러면 대가야는 백제 성왕과 결합해서 관산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럼 옆을 보세요. 이 성왕이 이 대가야와 결합해서 관산성 지금의 충북 오천에서 사망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한동안 발전할 때는 여러분 이 호남 동부 지역까지 여기 이 지역까지 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가야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가야는 김해의 금강가야 물어보거나 고령의 대가야 물어보는 요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잘 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여러분 중문제였어. 자,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라 국왕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러면 다시 노란색으로 좀 바꾸고 갈게요. 색죠. 자, 그 다음에 이사부가 나왔어. 하슬라주, 지금의 강원도의 지방관이었대. 우상고 복속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답은 2번. 아주 쉬웠습니다. 이런 거는 다 맞아야 되는 문제야. 그리고 시간도 아주 세이브를 해야 되죠. 아주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다시 대답하십시오. 상대등 제도는 법흥왕이고 고구려 승려 해랑을 자 승통으로 맞았던 거. 즉 불교 교단 조직했던 신라 진흥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문율을 보내서 당에 덩조 그래도 맞고 또는 등주 그래도 맞고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그래도 맞고 여기가 산둥반도 여기 여러분 등주 또는 덩조 발의 무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관과 관계되어서 다시 한번 자 요거와 관련돼서 이거는 자 국가직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부터 자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 신하들이 아래에게 시족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로 국호를 정하지 않아 사라라고도 하고 또는 사로 또는 신라라고도 칭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 신은 더법이 날로 새로워진다 뜻이고 나는 사방을 망난다 뜻입니다. 그래서 신라로 국호를 삼는 것이 어떡할까요? 이제 묻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신라 국왕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지중왕의 하나 정책이었고 그래서 한자 신라 그 다음에 임금을 왕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고 중국식 지방제도인 주연제도 또는 군전제도를 두었다. 그래도 맞죠?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지중왕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사부를 물어보거나 또는 이렇게 가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4번이죠. 자 여러분 이 왕. 자 키워드 뭐였어? 문무왕. 이러면서 문망으로 가면 안 된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자 외병. 즉 1번을 격퇴하기 위해서 가문사를 처음 창건하려고 했지만 끝내 못했어. 그래서 죽어서 바다용이 됐어. 뒤어서 즉위한 이왕이니까 당연히 신문왕이죠. 그래서 신문왕이 여러분 어쨌든 자 가문사를 자 이제 마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신문왕이 업적이야. 답은 2번인 거 아시잖아. 국학을 설립.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가문사를 여러분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 가문사 문왕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왜 신문왕인가요? 네, 여러분 여기 신문왕이라고 삼국유사에 써 있잖아. 자 문왕이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대. 그래서 신문왕이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문왕으로 기억해. 그리고 이 가문사에는 현재 터만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이 문화유산이 아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가문사지 3층 석탑 또는 가문사 3층 석탑인데 이 3층 석탑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기가. 그리고 여러분 1층, 2층, 3층 통일신라 중대 전형적인 탑은 3층 석탑이다. 불국사 3층 석탑 중요하고요. 가문사지 3층 석탑도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 이 허벌판에 터만 남아있고 이렇게 여러분 탑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번 관직과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이거 여러분 경도강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 지급은 성도강이고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이 올라간 것은 자 김춘추 즉 무열왕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히 1번
요거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정책. 하나정책 뭐야? 중국처럼 하는 거. 중국처럼 한자를 좀 봐주세요. 자, 지중항의 하나정책 맞아. 중국식 9년제도 마련했고, 자, 나라 이름 신라라는 한자 썼고 임금을 드디어 왕이라는 한자어를 썼잖아. 그래서 하나정책이야. 근데 경동왕 때도 하나정책. 그래도 맞아. 왜? 관청과 지방행정구역을 중국식으로 개편을 합니다. 실시하였다. 그래도 맞고요. 결국 실패했다. 그래도 맞아. 처음에는 시도해. 그러나 마지막은 자 증골 귀족들의 반발로 다시 여러분 자 보루왕보 탑을 다거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실시하였다도 오가 되고 실패했다. 그것도 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유항도 하나 정책이야. 뭐야? 최초로 중국 복장을 했고 중국 연호를 썼잖아. 그러니까 하나 정책 중국처럼 따라가는 건데 조금 내용이 다른 거죠. 지주강은 처음으로 중국식 지방제도 즉 9년제도 또는 주군년제도를 둔 거고 그리고 자 나라 이름 한자 임금을 한자식으로 경도강은 관청이나 지방행정을 중국식으로 좀 이따 사료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진동양은 중국 복장 그리고 중국 연호 다 이런 걸 하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중왕은 처음으로 중국의 주군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자 구주 오소병 제도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경도강은 이 구주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료를 오늘 꼭 갖고 가십시오. 자 선학사 핵심 사료집 450개 자 핵심 사료 450 사료집에 있는 건데 그중에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문왕 때 완산줄 설치하고 다시 누구를 총괄로 삼았어. 거열주에 청주 설치하고 비로소 구주를 갖춰서 이게 키워드잖아. 그럼 여러분 신문왕으로 가면 돼. 근데 경도강 때 자 지방제도 정비와 관계되어서 겨울에 사벌주를 모로 고치고 삼난주를 모로 고치고 청주를 모로 갖추고 다 중국에 있는 지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이런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행정 조직을 이렇게 지방행정구역을 중국식 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누구였다? 네, 경도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왕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냥 감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대. 국왕에게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답니다. 그러면 누구야? 자장 스님이고요. 이때 자, 임금은 누구야? 선덕 여왕이죠. 자, 그러면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소고개는 누구였습니까? 원강 스님이고 원강은 플러스 걸사표 기억해 주시고 작년 기출문제였죠. 그리고 그때 기억할 임금은 진평왕이었죠. 그 다음에 자 자장 그래서 2번 답은 2번이고 대국통을 있고 계율종 양산 통도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사회 갈등을 통합함으로써 이끄는 화엄사상은 의상이고요. 의상은 꼭 누구랑 같이 문무왕과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문무왕이 자 물리적 성을 쌓으려고 했을 때 물리적 성을 쌓지 말고 민심의 성을 쌓아라 얘기했고 1심 불교의 교리의 대립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은 원효고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의상과 원효죠. 이 두 스님 또 나옵니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원효는 어느 임금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원효는 그냥 신라 중대라는 것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자 이제 고려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이야. 여러분 여기에 뭐 고려사라는 출처 없어도 그냥 크게 없어도 풀 수 있는 거죠. 광덕, 준풍 알려주고 있어. 개경을 황제의 도시라고 했고 서경을 서도라고 불러서 황제 국가로서의 위상을 올렸죠. 그리고 광종인 거 아셔야 돼. 그럼 광종의 정치 여러분 이럴 때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실수를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왜? 1번부터 5번까지 얼른 문제 자 발문 보세요. 옳은 것을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아싸 옳은 것을 이러면서 다 1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내 얘기인가? 여러분 대부분 수험생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럴 때 항상 발문에 표시하고 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걸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옳은 거 할 때는 밑줄 치지 않아야 되지만 옳지 않은 거는 꼭 표시하고 가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 기껏 공부하고 와서 여러분 이런 다 맞춰야 될 문제 하나 틀리면 그동안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문제가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노비안거번 광종이고요. 답은 그래서 2번. 자 지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이건 성종이고
그 다음에 3번, 4번 다 광종의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연결고리 11페이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업적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요게 밑줄 치시고. 자, 개경을 떠나 피난 중에 왕이 안성군을 승격시켰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키워드 뭐야? 홍건적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홍건적 때 왕이 피난을 갔으니까 자, 홍건적이 두 번 쳐들어오죠. 1차, 2차 어느 왕 때? 공민왕 때. 그래서 공민왕이라는 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진포싸움은 우왕이야. 근데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은 답을 3번으로 하신 분도 계셔. 왜? 이것도 공민왕의 업적이니까. 갑자기 공민왕 때 쌍송총하고 추복한 게 먼저일까? 자,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피난 간 게 먼저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친구들은 답을 3번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답은 1번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의 노하우를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고려사회. 여러분 이도표에서 자, 일단은 자, 계속 강조하는데 일단 먼저 여기 광종 잠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번에 우왕도 나왔었잖아. 우왕 때 뭐였습니까? 여기 자, 이 진포 최무선 이 진포 싸움 화통도감 나오고 이때 문화적 싸움 즉지심체 요절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럼 그렇게 보는 거야. 자, 오늘은 공민왕이야. 자, 공민왕 때 자, 업적 중에 특히 여러분 영토수복, 쌍성총가부, 연도 왜 노드렸겠어?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 홍건적의 1차, 2차 침이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 1차, 2차 빨간색 표시 여기서 이런 빨간색 표시는 다 대외 관계잖아. 이런 대외 관계는 다 어디에 있다? 요 밑에 있죠. 요 이민족 항쟁 과정에 여기 여러분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홍건적으로 와. 자, 그럼 여기 1차 국민왕 8년이래. 1359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홍건적이 두 번 쳐들어온 거잖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너무 쉬웠지만 제가 하는 공무원 강의 지금 자, 방문강에서 21년째 하고 있고 그전에 또 여러분 잠시 딴 데서도 했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공무원 강의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 국사가 그렇게 쉽게 나올 때 있었지만 어렵게 나올 때 있었어요. 이런 식의 문제 여러분. 대외관계와 문화사 물어보거나 이렇게 뭐가 먼저냐 물어볼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도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려는 이 도표로 다 끝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시고 자, 요게 좀 낯선 분은 여러분 연결고리 교재를 꼭 구입하셔서 시대사 강의만이라도 꼭 들으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 특강 듣듯이 연결고리 시대사 강의만 계속 들었던 자, 어디 다른 학원을 갔던 어느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 보셨죠? 자, 진포해전 우왕 때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이나 4번 같은 문제도 중요하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연결고리. 여기서 지금 뭐였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처인성 전투. 그러면 이 처인성 전투는 자, 뭐였습니까? 이거야. 아, 잠깐 이미네. 요거잖아요. 여기 몽고하고 여러분 총 6번의 싸움 중에 2차 싸움이야. 그럼 여기가 언제야? 그러면 고종 때란 말이야. 요 시기. 요 시기. 그 다음에 또, 자, 황룡, 자, 뭐였지? 자, 4번. 자, 7번에 4번. 팔만 대장경. 당연히 이때. 자, 우리가 요건 여러분, 자, 대외 관계고요. 몽고 때요 싸움. 요걸 여기다 뽑아드렸고. 그 다음에 문화재 손실. 황룡사 구추목타 이때 불탔어.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사업이 여기다 공간이 없어 여기다 해드렸잖아. 이때 팔만 대장경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에 보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8번. 자,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이야. 옳은 거야. 묘청의 천도운동으로 그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만일 그랬더라면 조선사는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2000년제 제1대 사건 즉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겠는가. 역사에서 묘청이 이겼다면 우리는 정말 진취적이었을 텐데 자, 김부식이 이겨서 그러면 김부식하면 우리가 뭐야? 삼국사기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연결고리 11페이지 펼쳐볼게요. 자, 제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요 밑에 역사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여러분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다시 조금 올라가셔서
여기 인종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흐름으로 볼 때 진짜 좋아하는 문제예요. 다시 자 인종 때 금액의 4대 응락했어. 그리고 이어서 내부에 모순이 일어나면서 이자겸의 난 이게 원처예요. 이어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특히 자 이 묘청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자 김부식은 보수적인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지금 신초생이 자 지금 이 자 묘청이 김부식한테 진압당하고 결국 실패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묘청이 이겼다면 우리는 자주 이겼을 거야. 근데 김부식이 이기면서 늘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그런 중국의 의존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겠냐. 자 그래서 묘청의 난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역사서 문제니까 나머지 여러분 그대로 내용을 보시면 되죠. 1번. 자, 성리학적 유교산에 입각한 사략, 즉 이지연의 사략. 자, 3번.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에서부터 서술한 역사세. 자, 충렬왕 때 자, 이른의 상공유사와 충렬왕 때 이지연의 제왕운기가 기억나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은 당연히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고. 이규보는 특히 자, 이 최충원, 최후 때 활동했던 문인이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고구려 계승의식과 신라 계승의식 다시 한번 정리한 것 좀 보세요. 요거 고려 속에서 보이는 고구려 계승의식과 신라 계승의식. 자 일단 자 여러분 수도 개경 외에 평양을 서경이라 불렀잖아. 이거 어느 왕 때? 태조 때. 자 고구려 계승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경주를 동경이라 불렀죠. 어느 왕 때? 성종 때. 이거는 경주, 즉 신라 계승의식이에요. 나라 이름 고구려, 즉 구려, 고구려 계승의식. 그 다음에 외교에서 서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때 누구하고? 적장, 거란의 적장, 소성령하고의談판. 이거는 수업 끝나고 서희의 외교談판 꼭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자, 인종 때 묘청과 정지상. 이들이 한편 돼서 묘청이나 일으켰고,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김부식. 자, 고구려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 그 다음에 자 무신여금의 때 엄청난 밀란 중에 특히 최강수는 고구려 계승의식, 김삼이 효심은 신라 계승의식. 그 다음에 역사서 이규보의 동명편 고구려 계승의식,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특히 열전에서 신라인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했다. 여기서 신라 계승의식이 보인다. 신라에 치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의 34명의 왕 중에 가장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던 시기는 고려 건국초 태조였고요. 자, 현종 때는 자 설총과 최치원을 재평가하고 이들을 문묘에 안치하고 자 신라 계승의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PPT예요. 자 조선 들어갈게요. 자 9번 다음 같은 명을 내린 왕이야. 옳은 거야. 자 키워드 뭐였어? 여러분 상강이실도야. 그러면 세종인 거 아시잖아. 그래서 답은 세종이 없죠. 자 사군 육진이었어요. 자 이번에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을 적극 중용했던 왕은 성종이고요. 국조울의 편찬지 완성한 것도 성종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급을 대부분 하등급으로 전해서 전세를 경감해줬다. 이거는 인조의 영정법 최하 등급 그래서 4도로 정해줬잖아요. 자 근데 항상 여러분 요 사료가 바뀌어. 그래서 세종에 자 상강의 식도가 들어가거나 세종의 칠정산 사료가 들어가서 세종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이 사료를 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자 애니메이션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잔 이거예요. 필기는 지우기가 힘들어. 필기나 놔둘게.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자, 키워드 뭐야? 이룽행실이야. 이룽행실. 이룽행실. 이룽행실로 말하면 좀 전에는 상강행실이었는데 여기는 이룽행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야? 자, 세종은 상강행실도 중종은 이룽행실도. 그래서 이게 국가지 기출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종업종 물어보는 거. 그러면 이때 또 뭐야? 또 하나의 연결고리 12페이지 조선으로 11이 고려였고 12가 조선인데 자 여러분 일단은 전체를 보시고 좀 펼쳐볼게요. 더 확대해서 여기 좀 보여드릴게. 더 확대해서 더 봐드릴게. 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세종대왕이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자 제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고려사 표시하라고 했어. 상강이실도 농사직설 왜 사료가 나와서 세종대왕 물어보는 문제. 칠정산 표시하라고 했어. 왜 사료가 나와서 세종의 업적 물어보는 거.
그리고 동시에 대외관계 지금 상은육지 답이 됐잖아요. 나머지도 얼마든지 가능해.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성종도 여기 표시하라고 해서 경국대전 사료, 국조올해의 사료, 동문서 사료,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자 이 나머지 책들은 외워야 되고 요거는 사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중종 때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는 이루행실도 그래서 중종인지 알게 하고 여러분 삼포회란 임신약조 물어봤던 문제가 국가지 구급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식의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종 때 자 뭐 살인파 적극 등용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온 거잖아. 그래서 연결고리 12페이지 13페이지는 조선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10번. 자, 밑줄 접니다. 여러분, 키워드가 뭐였어? 이미 문제 푸셨으니까. 율곡이인지 아는데, 율곡이인지 알게 하는 키워드는 바로 뭐였다? 예, 여기 성악지묘였잖아요. 성악지묘는 임금이 현명한 신하의 얘기를 들어서 임금의 기질을 바꾸라는 거였잖아. 항상 이왕의 성악지묘와 자, 이왕의 성악십도와 그리고 율곡이의 성악지묘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제가 성악십도 얘기하면서 PPT에 성악지묘가 있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책을 읽어버렸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연결고리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3페이지가 여러분 사상사 유학 관련 문제였는데 이 중에 여기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좀 보시고 성리학. 그 다음에 조선 16세기 성리학, 즉 철학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왕과 이의를 눈이 강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이 이왕과 이의 요거 보시면서 관련 사로 짚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사상사 3이 있는데 특히 조선 후기 들어가서 진짜 잘 나오는 것은 특히 여러분 18세기 통시열 제자들 안에서 호랑 논제 그 다음에 자 실학이죠. 실학. 우리 작년 국가직 시험은 박주원의 한전제와 관련된 사료 나오고 그의 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답이었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특히 정약용 자 그 다음에 홍대용 여러분 그 다음에 율곡이 우리 이런 인물들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확대시켜줬는데 조금 줄여볼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들에 대한 거 사로지 보고 그리고 요 내용들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안양약은 누구야? 이왕이고 백운동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었고 왕자의 난 때 죽었던 것은 자 정도전이었잖아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서학, 즉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다시 한번 습관처럼 어떻게 한다? 자,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자, 옳지 않은 거예요. 밑줄 치셔야 돼요. 자, 이승훈 북경에서 세례받은 최초의 세례 교인이야. 맞아. 특히 정조 때야. 자, 윤주층 사건으로 자 무슨 박해야? 여러분 심해 박해지. 자, 언제 때야? 정조 때야. 그 다음에 안종범이 천주교 비판하는 천학문답 또는 천학고, 천학문답, 천학고 이런 책을 썼는데 자 이것도 정조 때야. 자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이 귀국해서 포교 중에 순교했어. 이거는 자 1846년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정조 때 여러분 자 일단 답은 일단 2번인 거 아는데 이 문제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조 때 일어난 사건 중에 뭐가 먼저냐부터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이승훈이 자 세례받고 옵니다. 최초의 세례교인. 자 그리고 자 안종복이 이어서 자 천황문답을 써요. 그리고 윤주층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이승훈이 여러분 북경에서 영세받기 전에 이미 천주교 책이 막 들어오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생겨. 그래서 이승훈이 자발적으로 중국 가서 영세를 받고 오잖아. 최초의 세례교인 이승훈, 최초의 신분 김대건.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임진왜란. 연결고리 자 15페이지는 조선의 대외관계를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대외관계. 특히 자 이게 두 란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요 앞은 조선 전기고, 요 뒤는 조선 후기예요. 자, 근데 특히 임진왜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외란과 관계돼서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꿔놨잖아요, 발문을.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인하시라는 게요. 자, 그러면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확대해 볼게요. 임진왜란은 늘 나오는 선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두 개를, 그러니까 네 개에서 또는 다섯 개 순서 맞히는 문제인데 이럴 때 조금씩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밑줄친 이런 파란색 표시들, 자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 자 다시 기억. 이순신이 명랑, 자 명랑은 뭐야 여러분? 정유재란 이후 사건이잖아. 그래서 자 명랑 대첩이 일단 기억이었네요. 자 그다음에 의주로 편했던 국왕이 다시 돌아왔어. 언제? 정유재란 전에. 이게 니은이네. 자, 그 다음에 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어. 이거 뭐 어디였습니까? 여기네, 평양수복. 그리고 다시 왜군을 추격하다가 고향의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했어. 명이. 이게 디귿이네. 자, 그 다음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청량 전투에서 패배했어. 이게 바로 르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 대신 이거 대신에 자 또한 요거 대신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직산 싸움. 또 하나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늘 충주 탕금대, 자 요거 충주 탕금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산도 대처, 그 다음에 1차 진주 대처, 자 그 다음에 명예 참전으로 인한 자 평양수복, 그리고 벽제간 전투, 행주 대처, 그리고 2차 준비대첩에서 김천일 죽고 농계, 자 그다음에 요 시기에 훈련도감, 그다음에 선조 다시 돌아왔어, 정유재란, 그다음에 원균의 칠청량 해전에서 완전 패전했죠. 그리고 다시 조명연합작전에 의한 직산싸움과 명랑대첩, 그리고 자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그리고 자 노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사가 있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 요 과정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옆에 있는 이 독도 문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독도. 그래서 그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자, 이제 1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럼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료죠? 가. 자, 조선국 항구에서 머무른 일본은 쌀과 작곡을 수입할 수 있어.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 이거 뭐였어요? 1876년에 조일 통상장정 또는 한일 통상장정이야. 산부가 있다고 했지? 자, 산부가 뭐였어? 무항세,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대. 자 이제 관세 내기 시작하네요. 조선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 이게 방공령이죠. 반드시 1개월 전에 미리 일본 영사관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방공령 조항이 들어갔던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이잖아.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도 76년도 건지 83년도 건지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알고 있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 사건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답은 3번인 거 아시죠? 양아진의 청국인 상점을 허용하는 조항, 이게 바로 뭐였어요?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료, 무역, 장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 요거 사료는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를 해야지 합격해. 자, 1번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이었고, 자 해상고 폐지를 주장했던 정변은 갑진정변 1884년이고, 그 다음에 함경도에서 방공령 일으켰지만 결국 사건 이벤트에 불과했죠. 1889년에.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조일 통상장정 83년 내용 중에서 쌀 수출을 금지하고자 할 때, 즉 방공력을 선포할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였지만 우리가 1개월 전에 미리 하지 않고 오늘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됐다는 거. 방공령 사건이 된 거죠. 자, 14번. 자, 당연히 여러분, 이 토르레를 개최했던 단체인데 여러분한테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 1897년, 97년, 97년. 이게 뭐예요? 이 만민공동회 때 했던 토론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자 독립협회 1886년부터 시작해서 자 96년부터 86년이 아니라 자 1898년까지 있었던 독립협회 내용이었고요. 자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만민공동회 개최한 거. 스님 만민공동회가 맞나요? 관민공동회가 맞나요? 다 맞죠. 처음에는 만민공동회였다가 나중에 박정량 같은 자 진보적 관료들도 여기 참여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만민공동회 이후 관민공동회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번. 자, 헌정 연구의 활동을 계승했어. 월벌을 가능했고 전국에 지혜도 두었어. 이건 대한자강회죠. 대한은 스스로 강해져야 돼.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위한 부국강병을 행동 지시 이거는 1898년에 있었던 바로 보부상 단체 황국협회였습니다. 자, 이 1898년에 본 자, 이 독립협회가 해산됐던 이유가 뭐야? 이 황국협회가 자,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서였잖아요. 뭐입니까? 간민공동회 때 이 시민들이 막 토론했을 때 한국협회 멤버들도 이 자, 관민공동에 참여해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시민들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하죠. 그러자 정부가 뭡니까? 이거 너무 혼란스러워. 독립협회 해산시켜. 그리고 한국협회도 해산해. 그랬지만 사실 한국협회 뒤에는 누가 있었다? 예,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협회는 1898년에 만들어졌고 1898년에 해산됐지만 앞으로 정부는 보부상을 계속 여러분 보호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1번이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고 했던 것을 보완하고요.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애국개몽단체 꼭 기억하실 거. 자, 대한자강회. 두 번째, 독립협회. 세 번째, 자, 신민회죠. 그리고 별도로 보완해. 요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5번. 자, 다시 자, 역사로 갑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사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에서부터 발전해서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상태예요. 세계사라면 세계 인류가 그리 되온 거고 조선사라면 조선사가 그리 되온 거다. 즉 키워드가 뭐예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신초였습니다. 신초가 조선상고사에서 쓴 머릿말 중에 일부분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여기서 1번, 2번, 4번을 꼭 아셔야 돼. 자, 1번 5천년가 조선의 얼. 그래서 여러분 소위 자, 얼사상 누구였습니까? 정인보잖아. 신초의 애제자죠. 그 다음에 조선사의 경제사, 세계사적 보편사 속에서 우리 역사를 했던 사회 경제사학자 백남운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유당 전선은 자 누구였습니까? 일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만든 거죠. 자 이게 바로 조선학 운동이고 조선학 운동 연도 중요하죠. 1934년. 신초샘의 제자들이 신초의 사상을 계승해서 신초가 가담한 게 아니에요. 자, 신초샘 제자들이 여러분, 자, 신초샘의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해서 가장 조선스러운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실학자들 재평가했고 그 중에 정약용 선생을 기념하면서 여유당 전설을 발간했잖아요. 이게 조선학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신초에 많은 책을 보라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게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번, 2번, 4번 선지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자, 다시 연결고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63으로 가겠습니다. 자, 연결고리 63으로 가보세요. 63이 이렇게 여러분 인물사 있는데 이 인물사들 정리해놨는데 이 중에 특히 박은식과 신치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답을 하는 게 아니야. 밑줄 친 것만 봐. 자, 그 중에 여러분 신치호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참여했어. 자, 그리고 국민대표회 때 여러분 창조파였어. 그리고 나중에 탈퇴합니다. 그리고 한국 고대사에 주력해서 특히 이거 당군,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이렇게 역사를 계승시켰고요. 너무나 중요하죠. 의열단의 조선혁명 선언문을 작성했죠. 민중에 의한 직접 무장 투쟁. 이것만 작성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다른 무장단이었던 다물단 선언문도 작성했지만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다음에 다시 북사실 역사책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여기서 여러분 자 묘청의 날을 오늘 제가 또 아까 봤던 선지에서 봤잖아.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다.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이다. 기타 저서까지 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을지문덕전, 이태리 권고, 채용전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학교로 갈 수 있고 신취업 물어볼 때 늘 박은식도 같이 나오니까 박은 선생님도 꼭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16번. 자, 밑주신 나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근데, 자, 이거 안중근 작년 추출 문제야. 여러분, 자, 작년 12월 24일 날 했던 1년 기출에서도 이미 봤던 거죠. 1년 기출 꼭 보십시오. 기출 문제, 자, 다 못 풀었던 분은 최소한 그거라도 꼭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작년에 왔던 선지 중에 두 개를 바꿔버렸습니다. 왜? 여러분이 너무, 음, 기출문제에 익숙하신 분들이 헷갈릴까봐. 자, 일단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야. 지금의 적군의 포로가 됐어. 만국 공법에 의해서 세계법에 의해서 처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일본한테 구술하지 않았잖아요. 자, 근데 자, 일단 여러분 중국에서 순국한 거 맞죠? 작년 기출지문은 일본에서 순국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제가 또 반대로 해드려서 맞는 지문. 의열단 소속 아니죠? 작년은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나왔었어. 한인애국단 소속도 아니야. 의열단 소속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맞아. 그러나 완성했다는 틀려. 자, 연해져서 의병. 그래서 답은 자, 기억하고 여러분 리을이 됐잖아요. 그래서 2번을 바꿨습니다. 선생님 왜 답이 틀리나요? 왜 제가 바꿨단 말이야. 왜? 여러분이 아까 4분 5초 만에 문제 풀었다는 분이 계시길래 피드백에 그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긴장하셔라. 다 풀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 저희 연구원 선생님과 함께 더 열심히 신나서 여러분에게 뭐라도 하나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공짜인데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자 화나는 대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구독 눌러주셔요.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럴 때 또 할 게 뭐야? 여러분 자 인물사 다시 한번 확인한 원격으로 61페이지입니다. 여기 또 주요 인물들 나오죠. 여러분 밑줄 친 것만 보라는 거야. 이 중에 자 안중근 의사 또 확인해 볼게요. 안중근 의사는 훌륭한 어머니가 조마리 여사였잖아요. 자 어쨌든 자, 안중근 의사 여러분 이럴 때 QR코드 좀 확인해 보고 가세요. 이거 찍어 보세요. 여기에 안중근 의사와 관계되어서 그동안 20년간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카톨릭 신자였고요. 자 사몽학교를 세웠고 자 그 당시에 1907년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 전개됐을 때 평양에서 여러분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이 어머니도 자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해. 평양에서. 그리고 연해주로 망명해서 연해주에서 의병활동합니다. 잘 아시는 단지에 결성했고 1909년에 연도 꼭 기억하시래요. 만주 하얼빈역에서 자 이토 히로부미 초대 자 통감이었던 그를 죽이고 현장에 체포됐고 만주 또는 중국 류승 감옥에서 수감 중에 자 이듬해 즉 1910년 3월 26일 날 사형당했고요. 동양평화론을 자 집필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집필했다. 오? 완성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동양평화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거 QR코드 찍으시고 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셔서 제가 관련된 동양평화론 사료도 꼭 확인하십시오. 그것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만 투자하다 말이 좀 꼬였네. 그렇게 그 정도의 투자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현대사에 들어오네요. 17번. 이 법령. 당연히 일본 정부와 통모한 자,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벌 주겠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현대사회 이런 도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연결고리 자, 25페이지 좀 한다고 했잖아. 특히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요 해방 공간의 요 도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자, 47년 우리 문제가 자, 이제 우리 문제가 1947년 유엔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 올라가게 되면서 자, 47년 말부터 자, 이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돼서 특히 2월에 자,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결정했지만 소련이 반대해서 마지막 결정은 자, 소총의 최종 결정이었잖아요. 이게 2월달 결정이었죠. 이게 2월달에. 그래서 어쨌든 47년 자, 여러분 이제 말부터 우리 문제가 거론돼서 결국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 총선거 결정하게 되면서 김국 김규식이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을 제안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주도 사상 사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50 총선거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됐고 그리고 자, 이 50 총선거에서 이루어진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 제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4.3 사건은 제주 4월 3일만 진행된 게 아니야. 앞으로 꽤 2년간 진행돼. 그래서 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려고 여수천 군부대를 제주도에 보내려고 했을 때 이 군부대가 거부하잖아요. 이 여수천 반란 사건 또는 여수천 10월 19일 사건.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뭐였습니까? 이 법령은 여수천 사건 직후에 아니죠? 여러분, 1948년 9월에 만들어졌고 1948년 여수천 사건은 10월 19일 날 이루어졌으니 직후가 아니라 직전이잖아. 이렇게 역사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자, 18번. 자,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임시정부 개헌과 현대사회 개헌, 이건 현대사회 개헌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정부에서의 5번의 개헌은 언젠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개헌. 여러분, 키워드가 60년이야. 그럼 뭐야, 여러분은 3차 개헌인 거 알잖아. 여기 또, 자, 내각 책임제 정부를 갖게 되었다. 자, 허정, 예, 수석 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서. 자, 이게, 자, 3차 개헌이고, 3차 개헌에 의해서 민의원 참여원으로 구성된, 자, 양원지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18번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연결고리 펼쳐볼게요. 좀 전에 여기가 자, 현대사의 내용이었다면 요 앞 페이지로 좀 가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현대사회. 무조건 아까 그 해방공과 그 도표하고 요게 중요한데 이 도표에서 진짜 강조했던 게 뭔지 알고 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얘기. 그 다음에 위에 통일정책. 지금 오늘 이 문제에서 통일정책. 지금 자, 우리가 18번 문제도 그렇고요. 20번 문제 다 요 도표에서 해결됐잖아. 17번 문제, 현대사의 세 문제가 이 도표 안에서 아까 17번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됐습니까? 여기서 해결됐고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자 18번 개헌 문제 여기서 그리고 자 20번 문제 여기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각각 이스만 정부 자그 다음에 여기 장면 내가 자 그다음 5.16 군정 박정희 유신 정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까지만 기억하라. 이 중에 특히 이 파란색 표시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요 정도는 꼭 기억하라.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고 현대사 약한 분은 강의를 여러분 여러 번 듣는 게 좋아요. 연결고리 강의 꼭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확대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요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여러분 문제 다 갖고 계시죠? 자 지금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1번 선지. 이거 뭐였어? 이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1952년 발췌개헌. 이게 부산 피난 시절 때 6.25 때 개선된 거. 이거가 자 1차 개헌 또는 발췌개헌. 그 다음에 자시 여러분 선생님 여기도 양원제 있었지만 이거는 명목상이었죠.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4.5 개헌. 이게 2차 개헌이잖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 자, 그 다음에 통일체 국민회의. 이거는 뭐예요? 통일체 국민회의는 이거는 7차 유신헌법이잖아.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특히 3차가 내각 유일한 현재까지 내각 책임제고 국회 양원제인데 진정한 민의원 참여원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간선 어디서 뽑았습니까? 국회에서 뽑았다는 거.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19번 문제. 다음 사실들 시기수로 바르게 나열한 거야.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바로 이때 이루어졌잖아. 여기 언제? 예,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이게 먼저야. 그 다음에 다시 디귿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 너무 길어서 보통 남북 기본 합의서라 부르잖아. 그래서 이게 기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디귿이었네.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 언제였습니까? 이거죠? 언제? 김대중 정부 때 얘기잖아. 참여는 98년 해로였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육로로 갔었죠. 육로. 해로인지 육로인지 그것도 2000년 6.15 공동선언 전이냐 후냐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북한 핵시설 동결과 경수발전소 건설 지원 등을 명시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는 언제?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 김영삼 정부 때 자, 이때 여러분 북한이
자, 이 핵확산 금지 조치 조약에서 탈퇴합니다. 93년에. 이게 1차 북한 핵위기야. 그래서 1994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미 자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맺었고 그 이후에 자 우리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발족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라는 거 이렇게 같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관련되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자 의계입니다. 자 조선왕조 의계 일단 먼저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이런 거 가래 도감 이건 누구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가래 결혼이죠. 임진왜란 이후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의계는 조선왕 시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 행사하고 나서 의계라는 책을 만드는 거잖아. 그 행사의 모든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부터 했을까요? 아니죠. 건국 초부터 했으니까 의계든 뭐 가래도감 의계든 자 무슨 화성 행차 의계든 자 조선 건국 초부터 기록했습니다. 단지 임진왜란으로 불타서 임진왜란 이후께 남아있지만 만든 것은 건국 초부터 만들었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조선왕조 의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요. 정조 때 화성 행차했던 것들. 아, 이게 화성 성역 의계고. 자, 이 행차하니까 이거는 자, 원행 의계네. 자, 그다음에 가래도감 말미에 그려진 반차도. 제가 요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요런 행차 그림 이런 걸 반차도라 불러요. 그래서 가래도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좀 검색 좀 해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자 반차도 좀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차도가 나와. 한국민족 자 백과사전을 볼까요? 자 뭐예요? 조선시대 자 의례 자 참여했던 문무백과 및 각종 기록문들의 정해진 위치와 행사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가 반차도래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 화보 좀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화보는 자 여기 밑에 좀 보세요. 밑에 여기는 표시하기가 힘드네. 자 영조와 자 영조의 두 번째 자 정통 왕비였던 정순왕후의 결혼식을 자 기록한 거야. 이게 결혼 행사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자 반차도가 그림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글로도 여러분 뭔가 위치를 표시해놨어. 이렇게 행렬을. 그다음에 또 이거는 원행 을묘 이게 바로 다시 보세요. 자, 여기 1795년 정조 때 백리길을 행행하여 화성 행궁에서 즉 수원 자 화성 행궁에서 자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혹시의 회갑 즉 환갑잔치를 기록한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중에 자 이게 행차 모습이었던 반차도 일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이거는 자 정조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자 이제 장례 치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조대왕 국장 도감 의례 중에 자 어디 자 그 무덤으로 가기 위한 그 행렬 그림 능행 반차도 이런 게 반차도입니다. 어떤 의식을 자 이렇게 그림으로써 또 글도 이렇게 써 있고 이게 반차도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차도라는 거를 그냥 한번 이참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인터넷을 켜놓고 하니까 또 여러분 이런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하실 일이 뭐냐? 자, 수업 끝나고 이 순간에 20번 끝났죠? 그러면 연결고리 맨 뒤에서 여러분,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조금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자, 또 여러분 3회, 자, 오늘 또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제자분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제자분들, 저의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 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여러분 모의고사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 이 또 3회 때 좀 헷갈렸던 것들 또는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자, 그런 피드백을, 자, 유튜브 안에다가, 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연구원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서 다음번 어딘가의 모의고사에 그 내용을 좀 넣어드려서 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도 자 행복한 하루, 수험생의 행복한 하루 뭘까요? 그냥 하루 무사하게 잘 보내는 거죠. 알차게 지식을 하루하루 쌓는 과정이 행복일 거고요. 그리고 합격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